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코로나가 혹시나 종식되더라도 종식돼야 되죠. 반드시. 새로운 전염이 또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다시 뜨는 레거시 미디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레거시 미디어, 매스미디어, 올드 미디어,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 케이블 다 뭡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죽고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수익이 떨어지죠. 새로운 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밀리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오히려 다시 뜨는 레거시 미디어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제를 저는 오늘 고령화 사회와 정보격차, 보건 메시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저도 벌써 50줄에 5학년이 되었습니다. 5자가 됐죠. 보건 메시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보건 메시지 정말 중요한데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게 뜨고 있을까요? 잠시 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무엇일까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49만 2천 건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레거시 미디어, 영어로 벌써 올드 미디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뉴 미디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올드 미디어, 대표적인 올드 미디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매스 미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거시라고 하는 사전의 뜻이 유산이라든가 혹은 낡은, 그렇죠, 하드웨어 혹은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레거시 미디어를 신문, 방송, 잡지, 혹은 텔레비전, 케이블 네트워크와 같이 대기업이 소유한 이러한 주류 미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거시 미디어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거시 미디어 희망을 품고 반격을 시작하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레거시의 슬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남긴 그런 물려받은 것이니까 이거 빨리 버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레거시 미디어의 개념 정의를 보고 또 트렌드를 보면 이 레거시 미디어 정말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 TV 프로그램 이용 변화 추이를 보면 TV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죠. 이 레거시 미디어가 2011년도부터 해서 쭉 하강 곡선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2020년도에 무려 94.8%까지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용 시간은 그렇죠. 143시간부터 157시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바일 인터넷의 유수 이용률을 보면 모바일 인터넷의 유수 이용률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모바일 인터넷 유수 이용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많이 머물게 되는 그런 우리 환경이 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이용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희망과 레거시 미디어의 반격과 레거시 미디어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인포그래픽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인포그래픽스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인포그래픽스는 저는 김예순입니다. 그래서 예순 됐다는 거죠. 연령이. 그렇죠? 연령이. 그래서 65세입니다. 버튼께 저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인포그래픽스가 있는데요. 이 인포그래픽스를 보면 이렇게 저는 뉴스나 시사 정보를 이용할 때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90%. 텔레비전 뉴스를 60대 이상에서 가장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3.82점이죠.
그래서 뉴스 미디어별 신뢰도 텔레비전 3.71점이 전체 응답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종이신문에 관심이 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문을 보고 있다. 정기구독도 하고 있다. 그렇죠? 또한 영상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60대 이상의 연령층, 고령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령자층에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텔레비전 뉴스, 그 다음에 신문,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2020년인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이 다시금 뜨고 있다라고 하는, 특히나 고령층에서 뜨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정보입니다. 2020년 위드 코로나 시대 모바일 빅데이터로 보는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의 패턴들을 우리 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시대 20세 미만, 그렇죠? 그 다음에 20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 중,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층의 인구 이동 감소폭은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서 상당히 감소하는 폭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러한 감소폭이 더 커지니까 특히나 이 고령층들은 집에서 어떤 거? 바로 뉴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뉴스 소비 가운데에서도 텔레비전 뉴스, 신문 뉴스,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우리는 아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가 바꾼 서울 시민의 소비라고 하는 보고서가 흥미로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고령화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고령층들이 아주 활동적이고 고령층들이 새로운 소비를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50대 이하는 코로나 상반기 2020년도에 신용카드 소비액이 감소하고 하지만 온라인 소비는 증가했죠. 60대 이상은 상반기에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50대는 감소했는데 50대 이하는 온라인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오히려 작년 상반기보다 총 소비액과 오프라인 소비가 모두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였어요. 오프라인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할인점, 슈퍼마켓,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소비를 늘린 업종은 할인점, 슈퍼마켓, 약국, 보험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액티브 시니어층들이 정말 소비를 주도하면서 경제를 버텼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층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보 격차 해소 전담 기관이 영어로 하면 NIA, National Informatization Agency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2020년 12월 달에 변경이 됐죠. 무려 8글자 하나 되는 아주 긴 이름이죠. 8글자, 11글자네요. 한국, 진흥, 정보, 그렇죠? 사회, 진흥원 해서 2개, 4개, 6개, 8개, 11개 글자로 바뀌었는데요. 이 정보 격차 해소 전담 기관에서 흔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정보화의 4대 취약계층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선 것은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비대면 사회, 2020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비대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이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령자층들이 이 정보 취약자 계층으로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정보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물품구입, 비대면 회의, 교육, 은행 업무 장벽이 되고 매스크 어플리케이션 접근이 어려운 층들에 대해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가고 또한 비대면 무인화되는 그러한 상용화되는 무인화가 상용화되다 보니까 무인화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IT에 대해서 우리가 고령자층들이 아주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사에서 이것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령자의 어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의 대표 신문 가운데 하나인 영남일보에서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 위드 코로나 시대 전문가들이 말하는 뉴 로멀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나한테 하나 물어봤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 로멀 시대, 다시 말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정보 불평등의 이슈를 우리가 교육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개인한테 또한 책임을 또 전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뭐 각각의 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정보 리터러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한테 문제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충주의적인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층, 장애인 계층, 어떤 정보의 4대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의 4대 취약계층을 한 정보화 교육도 기본적인 방법이지만은 교육은 개인의 책임을 하는 거니까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편적인 보조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컨대 노안으로 복이 있는 휴대폰이나 키오스크 화면, 그렇죠? 무인 결제 단말기 이런 것들을 TV만큼이나 확대해 보여주는 기술이라든가 QR코드 진입을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 이와 같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보조 기술을 만든다면 개인적으로 정보화 능력이 좋지 않더라도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보조 기술 개발, 특히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 보편화될 수 있는 미래 세상에서는 보조 기술이 무엇이나 필요하다.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보조 기술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0년도에 우리 주목받고 있는 해외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 그렇죠?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자로. 여기서 Rapid Grant라고 한다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회적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연구비인데요. 이 연구비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의 주립대학 가운데서 오스틴인 캠퍼스가 있는 흔히 유니버스 오브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얘기하죠.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분교의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그렇죠. 인포메이션. 저도 사실은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의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에 나왔는데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은 아니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나왔는데 이에서 케네스 프레시만이라는 교수팀에서 했는 건데요. 공중보건 메시지에 대해서 공중보건 메시지의 신뢰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중보건 메시지에 어떠한 요인들이 이 공중보건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정보 스쿨의 그 프레시만 교수팀은 코로나 시대의 공중보건 메시지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을까요? 바로 5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는 고령층이라고 얘기한 65세 이상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65세 이하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만큼 알고 있는지 코로나 인해서 사실적인 지식들, 팩트, 그렇죠. 분명한 팩트에 대해서 퀴즈를 내고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점검하는, 측정하는 채널들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예컨대 매스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지. 우리 매스미디어는 뭐죠? 바로 레거시 미디어죠. 신문, 잡지, 그렇죠? 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뉴스, 혹은 소셜미디어, SNS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지, 혹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지, 또한 이러한 각각의 매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는지 그 신뢰 정도를 또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프레시만 교수팀이 텍사스 오스틴 교수팀이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 메시지의 신뢰도를 연령별로 측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검정색과 흰색을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들 고령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들을 할 때 두 가지 색깔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소위 보편적 접근성이 있는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컨대 노안이라든가 시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위해서 이렇게 색깔의 대조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주로 만듭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프레시만 교수팀이 실시했던 그러한 온라인 설문조사 공중보건 메시지에 보면 여러분들 예상하고는 다르게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흔히 우리는 젊은 성인들이 그렇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생각하죠. 왜냐하면 정보의 출처들이 많잖아요. 소셜미디어도 이용하고 다양한 미디어도 이용하죠.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많고 많이 접근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코비드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정보 리터러시가 높았어요. 비교해보니까 65세 이상이 89%인데 그 이하에서는 84%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고령자층이 훨씬 더 정보가 코로나19란 전염병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그렇죠? 놀랍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의 프레시만 교수팀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와 갖는 신뢰도와 역할을 보니 흔히들 우리 소셜미디어는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있어요. 많은 주제가 있다니까 당연히 잘못된 정보도 많죠. 페이크 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더욱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소스의 접근이 실제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건강, 공중, 보건 위기에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흔히들 우리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고령층들, 또한 우리 고령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스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왜냐하면 게이트 키핑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의제 설정을 위해 가지고 데스킹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정보들을 그냥 우리가 필터링 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해서 그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죠. 대중매체를 그래서 더 많이 신뢰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령층들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해서 더 높은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의 상관관계는 뭐죠?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를 더 많이 신뢰하고 있고 대중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상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V 시청, 우리 레거시 미디어의 TV 시청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어. 그래서 오히려 소셜미디어보다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런 위드 코로나 2020년도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텍사스 오스틴의 정보스쿨의 프레시만 교수팀이 코로나 시대에 공중보건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주도형인 사람들이 훨씬 더 보건 메시지에 대한 집중도가 약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그렇죠. 스스로의 어떤
집중하는 사람들, 셀프 디렉티드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셀프 디렉티드.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 오히려 약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보다 보니까 오히려 보건 메시지의 집중도로 약합니다. 많은 공중 보건 메시지들이, 우리가 건강 메시지들,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 캠페인들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를 확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걸리지 않도록 취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 한참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놓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그렇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다시금 살아나고, 레거시 미디어를 사랑하고, 레거시 미디어를 열독하고 하고 있는 이런 계층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잘 더 걸리지 않는 그런 정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10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미디어 인터뷰와 제가 특강하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혹은 최근에 뭐 저희 개인사, 우리 딸도 사진 올리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와 함께 우리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면서, 혹은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도 제 유튜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이로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박한우였습니다.